네, 제가 여기 그 세미나 준비하면서 책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있는지 제가 가르치지만 정확하게 한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알파의 메인 코스인 에세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 에세이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단계별 6건씩. 왜냐면 한 학기에 한 세트가 끝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6단계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4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34건인데요. 제가 요 중간 정도의 4단계 책을 보고 아까 473문장 나왔었다 했잖아요. 잖아요. 근데 1, 2단계 조금 문장이 적고 5, 6단계는 좀 더 문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아주 적게 그냥 털털 털어서 한 권당 400문장 이상 쓴다 쳤을 때 그러면 저희가 총 33권이면 400문장이면 총 몇 문장? 13,600문장 이상이라는 거죠. 13,600문장 이상. 우리 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일어난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한다면 하루 1시간씩 3년을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13,600문장을 쓴다. 변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끓는 임계점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소 이것만 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한 달에 한 400문장, 300문장 애들 영작하게 외워라고 시켜도 단어도 못 외우는 애들한테 우리 못 외우게 못 시켜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다 끝나고 나면 10,000문장 이상, 지금 거의 14,000문장이죠. 이 문장을 쓰게 하고 아이들이 영작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파 단계별 사용 기간을 보시면요. 이렇게 파닉스 단계 1년 하시고 그다음에 에세이 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3년에 끝낼 수도 있고 복습을 하면서 혹은 좀 늘리면서 4년, 5년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본 총 4년, 5년, 6년까지도 학원의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나 방향에 맞춰서 커리큘럼으로 잘 짤 수가 있는 교재 구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알파는 어떤 원리로 있는지 아까 전치사 뉘앙스 학습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결고리 학습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알파의 전체적인 이제 교재 구성 라인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자, number one alphabet course. 그래서 알파벳 그냥 알파벳을 배울 수 있는 파닉스 단계가 있어요. 펑키스 1, 2, 3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더 좋게 더 아이들을 위한 컨셉으로 새롭게 개편되고 있어서 올해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뭐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기자는 분과 또 대표님께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도 나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직 코스인데요. 베이직 코스는 스타터 코스를 짧게 끝날게 할 수 있도록 좀 줄여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인 코스는 이제 스타터 코스인데요. 스타터 코스는 알파 파닉스, 알파 뉘앙스, 그리고 알파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나면 드디어 알파의 꽃인 메인 코스가 나오는데요. 에세이 단계 아까 제가 총 6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단계까지는 각 단계별 6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세이 6단계는 4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세트인 거죠, 4세트. 그리고 패키지 코스라는 거는 이 알파 단계, 그 에세이 단계에서 교재 구성에서 컴포지션,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로만 묶어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에세이 1 일상이라고 하면 1, 2, 3 컴포지션 북이 들어가 있고 하라고 하면 4, 5, 6 이런 것들이 그저 4, 5, 6의 컴포지션 북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Grammar for Writing 코스에서 그래머를 볼 수 있는 그것도 알파의 특징을 살린 그래머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Grammar for Writing이 또 있냐라고 하시면 알파 우리 에세이 단계에서는 영작을 하고 이 개념 익힌데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기본 원리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조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조동사가 나오면 여기서는 can과 will을 기본으로 must, should 이런 것까지 배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가서 조동사에서는 뭐 used to, had better, would like to 이런 표현도 배웠죠. 그런 것까지 다 여기다 들으면 이거 문법책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동사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조동사는 나란히 쓸 수 없다. 조동사는 동작을 챙기기 때문에 주인공이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will, can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조동사 특징을 익히고 나면 다른 조동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서 배운다? Grammar for Writing 코스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 하나하나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 배우는 펑킨스 북인데요. 펑킨스 1, 2, 3가 있는데 이거는 그 새롭게 나온 책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또 설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알파 책의 특징은 뭐냐면 알파벳 하나를 한 번에 배워요.
많은 지금 원장님들 지금 알파벳 어떤 파닉스 교재 쓰고 계시나요? 뭐 스마트 파닉스, 파닉스 몬스터, 뭐 여러 가지 파닉스 교재를 쓰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그 파닉스 교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ABC 3개 정도를 알파벳 3개 정도를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쵸? 3개 정도를.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알파벳 3개를 한 번에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막 급하게 빨리 배우면서 집에서 많은 관리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편에 들어가는 책이고. 근데 어머님들이 뭐 사립초등학교 보내는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저희 지역에는 저희가 중랑구잖아요. 저희 학원에 있는 거 중랑구인데 굉장히 교육열이 낮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한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바로 옆에 있는 뭐 디어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고요. 건너편에 이땡도 본사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땡 그 학원도 수학학원도 저희 지역의 본사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교육에 굉장히 낙후된 동네인데 본사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동네에다가 거기다가 학비가 굉장히 비싼 그 사립초등학교가 굉장히 근처에 많습니다. 그래서 금성초등학교라든지 태강삼립초등학교라든지 화락초등학교라든지 경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애들이 저희 지역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이 어쨌든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3천,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많죠. 근데 그 학비를 내시는 부모님들이 그때 교육열이 절대 낮거나 눈높이가 낮으신 분들이 절대 아니세요. 영유 보내시고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님들이 이 교재 보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왜? 애들이 급하게 배워서 막 서둘러서 영어 질리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가 제대로 배워서 어차피 공부는 착 치고 나는 거 몇 학년부터요? 3학년, 4학년부터 치고 나가는 건데 1, 2학년 때 질리게 할 필요 없는 거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를 배우도 제대로 음가 알면서 발음 잘 잡아가면서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A 한 번에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여러 번 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이 교재 너무 좋다고 막 박수 치세요. 우리 애가 이제 힘들지 않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겠구나. 이 학원에는 뭔가 기본을 잘 잡고 가는 학원이구나. 이런 믿음이 들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 보여주면 그 파닉 시작하는 아이들 다 거의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치원 다니고 이런 애들 또 다 마스크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잘 모르고 음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너무나 유용한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닉스 단계가 펌킨스가 끝나고 나면 스타트 코스인데 스타트 코스에는 알파 파닉스, 알파 뉘앙스, 알파 스트럭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알파 파닉스 책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A라는 사운드가 있고 발음 기호 있고 이 에 사운드는 웃는 입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한다. 그러니까 애가 아니죠. 영어의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넓게, 더 길게 해서 하는 게 에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애가 아니라 아. 그래서 어떻게 사과를 말할 때도 한국말로 애플을 하면 애플인 거예요. 근데 아만 잘해도 아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서 QR코드도 있고 음원도 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한글까지 써줘요. 이걸 왜 써주냐. 많은 아이들이 다 훌륭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원어민이나 이런 선생님한테 노출이 되다 보면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bus라고 말씀하면 b라고 하면 B 사운드 알아야 되는데 D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B랑 D랑 헷갈리는 애들이 많은지. 그쵸? 저희 학원만에서만 나온 애들 아니죠?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단어 발음하라 그러면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임소영 원장님 이사님 계신데 자 제가 임소영 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학원에 이제 신입생 왔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영이구나. 그래 소영아 너 소영이를 영어로 쓸 수 있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영이니까 영이니까 young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봤대요. 근데 생각난 대로 써보라고 했는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 적 있는 단어를 읽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가 안 돼요? 단어 암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elephant라고 하면 elephant 하고 발음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 elephant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옥이죠. 영어가 지옥이죠. 영어가 너무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너무너무 갑자기 어떻게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제가 어제도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 우리 교재 중에 헬렌 켈러, 앤 솔리반 교사와 헬렌 켈러 얘기인데 헬렌 켈러가 앤 솔리반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I live in the dark world 어둠의 세계 살다가 우리 앤 솔리반 만나고 세상이 밝아졌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애들한테는 이 책이 너무나 구세주예요. 그래서 특히 고학년인데 어학원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도 단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뭐 테스트의 결과나 어머님이 얘기하신다. 그럼 그 애는 이거 집어주면 너무 좋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는 발음을 몰랐기 때문에 못 외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탁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스타터쿠스의 파닉스라. 파닉스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뉘앙스인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한 전치사 뉘앙스 학습법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보시면 우리가 on 가르칩니다. on 어떻게 가르쳐요? 여기 뭐뭐 위에란 말 절대 없죠. 어떻게 아까 보여드린 sign 딱 붙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표면에 붙어있는 느낌. 물체의 옆면이나 밑에 붙어 있어도 on을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액자가 벽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붙어 있으니까 on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박지가 천정 아래에 붙어 있어도 붙어 있으니까 on이에요. 근데 위에라고 가르쳤다면 아이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로 가르쳤으니까 붙어 있는 느낌을 가르쳤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a picture on the wall, 그렇죠? A Spider-Man on the wall, 어떻게 a bat on the ceiling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 붙어 있다, 뭐 내 팔에 뭐 붙어 있다, 이게 아래가 됐든 옆이 됐든 붙어 있으면 on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Band on my ar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좋은 거는 그것만 가르쳐도 훌륭한데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트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A picture on the wall, a bag on the desk, a bat on the ceiling, Spider-Man on the wall 이걸 세트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언제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끝나고 난 후에? 파니스가 끝나고 난 후에요. 파니스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장을 들어가기 전에 문장을 이때 하면 힘들거든요. 문장 들어가기 전에 구로 이렇게 세트로 알게 하면 나중에 문장 확장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 어떻게? 주인공이 주어가 어떻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벽에 걸린 그림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the picture on the wall is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전치사 뉘앙스 학습법 할 수 있는 스타터 코스의 전치사고요. 그리고 structure. 이 structure의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문장 학습 에세이 단계 가기 전에 그러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최초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 문장의 구성 요소도 알아야 되고 품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막 팔품사를 알려주고 단어는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하면 우리 하고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갑자기 팔품사가 뭔지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다? 이 스트럭처 책에서는 이 앞부분에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주어 자리, 주인공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대명사, 관사 그리고 동사 써야 되니까 동자 그리고 그다음 형용사, 꾸며준 명사, 꾸며준 형용사 이렇게까지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기본 문장 만들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잘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알파 책이 딱 그만큼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만약에 받아들이셔서 이걸 강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여기서 선생님의 많은 스토리라인을 하고 설명이 더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아는 것을 끝까지 더 예외까지 막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이 책에 있는 그 라인을 잘 따라가서 그만큼 가르치면 그 다음에 또 알파가 뭘 더 가르치라고 알려줍니다. 그 순서대로 가시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장 성분을 재료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드디어 문장을 만드는 스트럭처를 배우는데요. 이 스트럭처를 할 때도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공부를 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짧은 스토리 라인이 되게끔 아이들이 기억을 잘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다 항상 그렇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으면 기억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 강사가 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알파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그 스토리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꽃이 폈습니다. 알파의 메인 코스입니다. 메인 코스 에세이 단계고요. 자, 에세이 단계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스토리북, 그리고 컴포지션북, 프랙티스북, 스토리 메이킹북, 파이널 테스트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 책마다 다 QR코드가 있어서 거의 음원이 있어서 따로 CD라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QR코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가맹책 하시면 제 음원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뭐 컴퓨터나 파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책이냐면 저희가 이 컴포지션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책이 뭐냐면 아까 말한
원리를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어떻게 만들고 단어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잘 알려준 책이고요. 여기서 알려주는 단어와 여기서 알려주는 그 문장을 만드는 원리만으로 스토리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여기 나온 스토리북의 내용은 여기서 배운 문장이 체화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프랙티스북은 뭐냐면 컴퍼리션 북에서 잘 배운 걸 나의 언어로 써보게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예요. 마치 중학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토리 메이킹 북을 스토리북에 나온 모든 문장은 우리한테 완전 피와 살이 되는 아주 올바른 좋은 문장이죠. 이게 체화가 돼서 한 달에 한 번 이 책의 이 문장 정도는 다 냈게 되면 아이들은 말이 되고 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어떻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쓰게 하는 스토리 메이킹 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장을 잘해야 되죠. 자, 얼마큼 우리 아이가 잘했는지 하는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안을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스토리 메이킹입니다. 스토리 메이킹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고 Hello, I'm Jane. Spring is warm. I like spring. We like spring.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주동대 되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문장으로만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 스토리북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read fast가 있어요. 저희가 read fast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스토리북에 그냥 몇 번 읽었어요. 리딩 책 보시면 위에 스티커 붙이게 하고 뭐 first, second, third 나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세 번 읽었어요. 근데 우리 알파는 하나 더 더하네요. 그냥 read가 아니라 fast, 빨리 읽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아주 좋은 문장이라서 우리한테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화가 돼야 된다 했죠, 체화. 그렇죠? 그러면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스탑워치를 켜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딱 집중해서 읽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피와 살이 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나한테 체화가 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read fast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연음을 잘해야 돼요. 근데 단어를 하나 읽으면 절대로 연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이 읽고 빨리 읽으려 노력해야 연음이 돼요. 왜? 어떻게 되니까? 의미 단위로 읽게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단어로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스피킹이 잘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의미 단위로 읽으면 잘 읽는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 동작, 대사 이렇게 뭐 전치사구 같은 건 한 단어로 읽어줘야 되는 건데 to the mountain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to the mountain.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사와 동사가 연결하는 I want to go라는 표현이 있다면 I want to go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 I want to go. 맞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게 뭐다? 바로 read fast라는 거예요. 그래서 read fast가 되면 첫 번째 그 문장이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체화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연음, 발음까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려면 이렇게 더 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다 본사에서 제공이 됩니다. 네, 이제 컴포지션 북인데요. 컴포지션 북 보시면 단어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요. 우선 단어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원장님들? 한번 보세요. 단어가. 이건 이제 영어를 한 1년 정도 한 친구들이죠. 1년 정도 한 친구들. 단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쵸? 쉽죠. 저희가 이 알파 책은 쉬운 단어로 그리고 최소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 책을 우리가 리딩 책이 아니잖아요. 문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원리로 암기도 아니고 원리로 익히는 책이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익히려고 한다 그러면 단어가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딱 뺄 때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페달하고 이것만 잘해서 자전거를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초보인데 그 안에 막 돌멩이도 많고 갑자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막 나무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무서워. 자전거 배우기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쉽게 문장 쓰면서 단어가 뭐였지? 이러면 체화 날아가는 거예요. 체화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단어가 술술술 써지고 그냥 주동대 막 이렇게 문장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의 단어로 그리고 최소의 단어로 쉬운 단어로 그 스토리북까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북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단어를 못 썼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원리학습 유닛 1 기본 문장은 주인공 동작을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글에 이런 문장이 있죠. 나는 먹는다. 근데 그럼 이 문장의 주인공 누구?
나는. 동작은 누구? 먹는다. 그러면 주인공 자리에 영어로 I, 먹는다는 it. 대상은 있어 없어? 없으면 X. 그리고 나서 그럼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작할 때는 대문자 I, 그리고 at. 동작 쓰고 끝나면 뭐 찍어야 돼? period, 점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쓰는 거죠. 자, 1년 정도 된 아이들인데요. 저희 이 알파 책은 제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불친절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요양원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할머니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 점점 더 빨리 노쇠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자꾸 걷게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직접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점 찍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지금부터 하냐? 이걸 하지 않으면 많은 다른 학원에서 라이팅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프리라이팅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질문하고 이런 거에서는 패션 마크가 있는데 그냥 문장 쓸 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5-6문장이 쭉쭉 가고 얘가 쓴 문장은 한 7-8문장이 되는데 5-6줄이 한 문장이야. 그냥 겉보기에는. 그러면 뭐해서? 다 감점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문장이 시작할 때 쌓이는 뭐예요? 대문자. 끝날 때 쌓이는 뭐예요? 피드가 됐든 퀘션 마크가 됐든 혹은 뭐 느낌표가 됐든 뭐가 됐든 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벌써부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먹는다. 어떻게? 너는 you 먹는다. at. 대상은 없으면 x. 그리고 쓸 때는 대문자 you, at, period, 점까지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건 없어요. 뒷단계로 갈수록. 근데 그냥 문장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똑같아요. 시작할 때 대문자 쓰라는 어떤 뭐 백그라운드에 써 있는 것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완벽한 문장을 스스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아이들이 그냥 많은 책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빈칸 되게 돼 있고 unscrambled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주어진 단어로 이제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동사부터 연결하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영작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밥상에 손만 올린 느낌, 숟가락 올린 느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쓴 거니까. 내가 다. 그쵸? 내가 다 쓴 거니까. 그렇게 하게끔 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효능감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막 생기는 거죠. 네, 보시면 여기 10페이지, 11페이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유닛 2개가 끝나고 나면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리뷰 테스트에서는 circle verbs, 그죠?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write it 3 times, 3번씩 쓰게 하는 거, 그리고 make short sentences, 그죠? 그래서 주인공 동작 대상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게요? I like a watermelon. 나는 watermelon을 좋아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빈칸에 힌트가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translate the following Korean sentences into Korean. 그래서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문장을 영어로, 그쵸? 영어로 바꾸는 거죠. 그들은 서 있다, they stand.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끝나고 나면 on your ow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센텐스 빌딩. 우리가 유닛 한 4개, 5개, 한 4개, 5개 정도에 되는 어순체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배운 그 어순체어로만 계속 문장을 썼잖아요. 근데 on your own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걸 다 섞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비동사도 나왔다가 일반 동사도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영작을 막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좋아한다도 나오고 그렇죠? 그냥 그 토끼는 배고프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동사, 여기서는 비동사. 근데 아이들이 딱 보고 이거는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일반 동사 써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on your own sentence를 쓰게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actual test, actual test를 보게 됩니다. 이숙자 원장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사님 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린다고 하시. 이숙자 원장 혹시 들립니다. 네, 연결하실 때, 들어오실 때 뭐 휴대폰 데이터 뭐 아니면 오디오 데이터 이거 그 소리 버튼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면 그럼 잘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난 컴포지션 북에 액츄얼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옛날에 어떻게 중학교 1, 2학년들 필기, 중간고사 그런데 필기고사 같은 형식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영작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술술술 잘 풀거든요. 그럼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쓴다?
그냥 애들이 거의 다 맞기 때문에 100점 하나 두 개 틀리거나 이렇게 있죠. 그럼 사진 찍어서 아 어머님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시험 정도로 봤는데 오늘 배운 걸로 이렇게 잘 봤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 1, 2학년 수준인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2학년, 3학년인데 이렇게 잘 봤네요 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뿌듯하시죠. 아 얘가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잘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practice book은 스스로의 언어로 한번 써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학년이기 때문에 writing practice에서 이렇게 퍼즐 같은 것도 있지만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중학교 뭐 2학년, 1, 2학년 이런 친구들의 수행평가랑 거의 똑같아요. 주어진 힌트 단어를 갖고 배운 문법의 내용으로 영작을 해보는 거 그리고 그림을 보고 영작을 해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배우고 내가 이걸 배웠어? 그러면 그림 보고 그냥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practice book에서 다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스토리 메이킹이에요. 스토리 메이킹은 아까 스토리북을 배웠고 그 스토리북에 나온 문장을 하나도 빠지지 없이 그냥 한 중요 문장 10개 추려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모든 문장.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원장님들?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나왔던 문장을 쓰는 거 1번 어떻게 Hello, I'm Jane. Number 2, spring is warm. Number 3, I like spring. Number 4, we like spring. 이렇게 쓰는 거죠. 오른쪽 가서 Hi, I'm Tom. I see the sun. I like the sun. We like the sun. 이렇게 쓰게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에 등록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가 뭘 공부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머니 최소 이 스토리북에 나온 스토리북 내용을 다 쓸 수 있게 저희는 만들어요. 믿음이 가죠. 학원 보내면 매월 그냥 상담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거 배울 거야 잘하고 있고요. 또 더 즐겁게 학원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막 전화하고 문자해요. 되게 뜬구름 같은 얘기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지만 그냥 애가 즐겁다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도 항상 그 얘기면 힘드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매달 이런 결과가 보여지니까 어머님들이 충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아이의 변화가 보이시니까 다른 데를 못 보내시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퇴원생이 없습니다. 퇴원생이. 네, 스토리북 제일 뒤에 가면 이제 뭐도 한다? 리스닝도 한다. 우리가 발음이 정확하게 돼야 듣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듣고 그 스토리북에 맞춰 나오는 문장들을 이렇게 듣고 아이들이 라이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를 보시면 여기 단어는 자,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translate into Korean or English. 그래서 한글로 나온 건 영어로, 영어로 나온 건 한글로 단어를 테스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fix the underlined parts. 그래서 여기 underline 치어져 있는 게 fix, 고쳐야 될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영작하고 꽂히죠. free essay.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write about the four seasons. 사계절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배운 거. 어떻게 우리 배운 내용으로 주인공 동작의 문장을 쓰고요. 주인공 동작 대상의 문장을 쓰고 주인공 비동사 대상의 문장을 써서 이 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1년 정도 영어학원 보냈는데 그것도 ABCD부터 시작했던 애인데 1년 후에 영어로 스스로 이 정도 글을 채웠었다. 굉장히 뿌듯하시죠. 근데 다른 학원도 분명히 보내고 계신 주변에 친구 엄마가 계실 거잖아요. 근데 걔가 하는 거에 표현이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딱 그냥 보여줄 수 있잖아. 얘 이번에 썼던 거야. 엄마도 이거 사진 찍어서 뭐예요? 카톡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어디에 올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야. 그럼 궁금하죠. 무슨 영어 학원이길래 얘는 우리랑 똑같이 영어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도 일어나고 소개 아니어도 그냥 아름아름 무시는 거죠. 그냥 궁금하니까 너도 가서 써보라고. 근데 와보면 애가 못 쓰니까 등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걸 썼다 그러면 선생님들 teachers comment 적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부했네. 이렇게 많은 문장을 막 쓸 수 있네. 정확하게. 그리고 parent comment 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조부모님들이 봐주시는 가족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써주는 집도 있고 할머니가 써주는 집도 있고 또 아빠가 써주는 집도 있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제일 달라요. 근데 그렇게 돼서 패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티처와 학생 그냥 학부모 약간 이런 관계였다면 요즘에는 정말 그냥 빅 패밀리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 그 코로나라서 정말 가족도 잘 못 보는 사이인데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들 아니에요? 그쵸? 되게 복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아이들의 가족도 알게 되고 그런 걸 소통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어머님들이 그런 마음에 나는 이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을 곳에 믿을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화가 되게끔 이게 또 알파가 그 역할까지 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 입구의 오른쪽 벽면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벽면인데 거기에 이 파이널 테스트 부분을 이렇게 프리 에세이 라이팅을 다 잘라서 그날 달 우수했던 애들이 이렇게 붙여요. 근데 에세이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최초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쉬운 단계 거를 단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좋은 글은 3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3단계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글을 더 쓰고 싶어요. 이 칸을 넘어서. 그래서 막 이 표지 앞에까지 넘어가고 종이를 붙여가며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을 정도, 이 칸에 끝나지 않을 정도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 만약에 이제 알파 가맹원이 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알파 가맹원들 중에 새롭게 학원 확장하시거나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다 벽에 이걸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신다면 3단계부터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1, 2단계는 한 반 정도 하시고 3, 4, 5, 6 이렇게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글도 굉장히 좋고 어머님들이 커멘트 보시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되게 정성스럽죠. 네. 대부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줘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고 손편지 감성이잖아요. 왜 카톡으로 맨날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티처스 커멘트 손편지로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전화 상담을 없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전화 상담을 월 1회씩 시켰었는데 원래 이거 하면서 전화 상담을 없앴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더 좋아하세요. 전화 상담보다. 왜냐면 전화 안 받으면 또 기다려 전화해야 되고 그 전화가 되게 부담스러워. 그냥 이거는 밤에 새벽에도 해도 되잖아요. 내가 시간 있을 때. 근데 전화는 엄마 시간 맞춰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일이고 어머님들도 막 전화 받는 시간이 꼭 여유로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더 잘해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여기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신해초 3학년의 누구입니다. 면목초 4학년의 누구입니다. 이렇게까지 붙여놨더니 지나가다가 저희 건물은 층에 이제 요가도 있고 음악학원 있고 병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애도 신해초인데 우리 애도 신현초인데 우리 애도 무슨 초인데 그래서 몇 학년인데 하고 사진 찍어가고 야 너 얘 알아? 막 이러면 상담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저희도 9월 달에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체감상 이걸 한 후에 신입생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도 알바 하시면 꼭 벽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1단계를 보여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거는 어쨌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큼 라이팅을 쓰게 하는데요? 에세이 6단계까지 가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6단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구성은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토리북이 이 정도 이제 뒤로 하면 더 길어지고 페이지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인데요. 오른쪽에 첫 문장 보시면 세 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Wendy and her little brother, John and Michael are very surprised to see Peter Pan and Tinkerbell.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문장이 한 문장이 된 정도의 길이를 아이들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동격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투부정사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게 이 정도 영작을 쓰게 한다는 거는 그냥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갈 때까지 얼마나 수행평가, 영작 다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컴포지션 북 원리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stop, forget, remember 다음에 to가 오면 미래 의미 그리고 동명사가 오면 현재 또는 과거의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도 영작하는 것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까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알파 그 가맹을 하시면 사관학교와 또 라이팅 지도자 과정에서 또 노하우가 막 쏙쏙쏙쏙 쏟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리뷰 테스트 가서 이런 문장을 쓰게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알파에서 또 분사에서 이렇게 순서도 및 체크리스트에서 에세이 1단계는 이렇게 가르치시고요. 에세이 2부터 6단계는 이 순서로 가르치세요. 라고 이렇게 또 다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2014년에 그 알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됐잖아요. 근데 2014년에 그 본원에서 그때 My Treasures라는 그 free essay writing의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애들이 쓴 거, 혹은 유럽 트립에서 쓴 거, 그걸 갖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다 잘 쓴다라는 거 증거인데요. 저희는 지금 요즘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free essay writing에 충분히 이만큼 쓰잖아요. 그렇죠? 매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라이팅 컨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매월 그냥 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죠.